오케이. 자, 전상 5주차 오늘 배열과 정렬에 관해서 이제 수업 들어갈게.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딱 두 개밖에 없어. 배열, 정렬.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긴 한데 저거 두 개가 나중에 많이 꼬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 단일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게 나중에 좀 많이 꼬이면은 힘들어져. 일단 한번 볼게.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 파트 알고리즘을 건드리는 거는 모든 문법은 거의 끝났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남은 자료형들이 좀 이제 여기 파트가 되게 어려워. 사실 포인터만 어렵다고 했는데 요거 세 마리가 포인터하고 엮이기가 쉬운 애들이야. 되게 관련이 깊은 애들이라 여기가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 이번에 이 배열 파트를 이번에 다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 좀 겉부분 좀 너희들이 사용하는 부분만 할 거고 좀 원론적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차 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출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나갈 거야. 네, 이런 것들 이제 거의 다 했지. 그래서 이제 파일 입력 출력은 진짜 파일 입출력밖에 거의 남지 않았고 여기 파트가 이제 거의 한 학기를 먹을 거야. 요거 이 3대장이 그때까지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근데 뭐랄까 뭐 그렇게 익숙해지면은 항상 그렇지만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좀 편해지는 파트야. 저 파트는 좀 뭐랄까 익숙하지도 않은데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려워진다는 느낌? 저기 파트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매 주차마다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졌으면 해. 자, 지난번에 이제 많은 걸 했었지. 제어문, 제어문이라는 거는 이제 제어문 안에 조건문과 반복문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치? if는 뭐라고 그랬어? 조건문의 대표 주자지? 그 if문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맞을 때 들어가는 거야? 틀릴 때 들어가는 거야? 맞을 때. 조건이 맞다는 것은 뭐야?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그 결과값이 그 안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틀릴 경우에 따로 이제 갈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스위치는 그 뭐만 쓸 수 있어? 정수만 쓸 수 있어. 그다음에 지원아. 그 스위치문에서 각각의 경우를 나누는 구문이 뭐였지? 케이스. 케이스. 일단 나누는 건 케이스고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브레이크. 그치? 오케이. 자, while문은 그 반복하는 조건이 그치, 맞을 동안 반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맞을 때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을 먼저 봐 아니면 내부에 있는 실행문을 먼저 실행해? 그치? 그러면은 조건을 나중에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써야 한다고 했지? 그치, do while 제대로 있네. 그 다음에 for문에서 내가 외워달라고 했던 게 있는데 혜린아 for문에서 내가 n번 반복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구문이 뭐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I를 선언했다고 하자.
i는요. 응, 셀콜론 응. i가 n이랑 같거나 작다. i 플러스 플러스. i가 같거나 작다가 아니라 작다야 그냥. 작다여야 돼. 아까 내가 i에서 넣어주는 거. 0. 그러면 제로부터 시작하면은 작아야 되고 같으면 안 돼. 그리고 1부터 시작하면은 작거나 같다. 그렇게 카운팅을 하면 돼. 내가 왜 그걸 외우라고 했는지 오늘 나올 거야. 왜 그걸 외우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기함수는 이건 문법이 아니라 테크닉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재기함수에 가장 잘 맞는 그게 뭐라 그랬지? 수학적 귀납법도 맞고 점화식도 맞고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재기함수를 내가 뭐라고 묘사했어? 2를 나눈다. 네. 자신의 그다음에 걔한테 일을 떠넘기고 그치. 자신을 복제해서 이를 떠넘기는 그런 프로세스를 재기함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한 가지 얘기해줘야 할 게 있는데 재기함수가 분명히 되게 간결하고 뭔가 세련돼 보이고 뭐 그런 표현 방법이기는 한데 근데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C 언어 할 때는. 왜냐하면은 재기함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생성한다고 했잖아. 그 복제할 때 실제로 메모리가 들어. 그러다 보니까 재기함수를 너무 많이 돌리면은 과부하는 아니지만 컴퓨터가 느려져. 꽉 차가지고. 꽉 찬다기보다는 로드가 좀 심해져가지고 느려지고 돌아오는 과정도 되게 길어. 좀 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복 처리를 할 때는 while문이나 for문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재기함수 말고. 분명 재기함수는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이 녀석은 재기적인 처리를 해야 할 때 쓰고 대부분은 거의 다 반복문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오케멜이라든지 뭐 그런 함수형 언어의 경우에는 재기함수를 무진장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게 아니니까 C 언어니까 for문이나 while문으로 가급적이면 반복 처리를 할 때는 for문이나 while문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됐지? 자, 그래서 오늘 배열, 어레이를 나갈 거야. 자,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전교생의 학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교생의 학번을 저장할 변수들이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int num1, num2, num3, num301, num302, num303 이렇게 일일이 해줘야 돼. 게다가 전체 학번에다가 모든 학번에다가 무슨 처리를 하고 싶어. 근데 각 변수의 이름들이 다르다 보니까 반복문 없이 일일이 써줘야 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다 하다가 때려칠 거라고. 던져버릴 거라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배열이라는 개념이야. 어레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배열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묶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야. 데이터 타입. 그래서 소주를 시키면은 소주병 박스채로 오잖아.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온다.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배열은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내가 아까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많은 변수라고 했지. 그럼 우선 그 동일한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 타입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멤버 개수를 쓰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int형 30개를 선언하고 싶다 한꺼번에. 그러면 int a 30. 캐릭터형 30개를 선언하고 싶다. 그럼 캐릭터 b 30. 플로트형을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로트 c 30. 이렇게 하면 돼. 한번 적어볼래? 됐다. 자, 야. 그래서 뭐 선언은 뭐 어렵지 않지. 선언 자체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30개든 40개든 이제 배열을 이제 팩으로 하나 만들었어. 팩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 중에서 몇 번째 배열 원소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나를 콕 집어서, 그러니까 소주 박스가 있으면 소주 박스에 뭐 2,3 위치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가지고 그걸 마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소맥을 넣는다든지 뭐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변수 가지고 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적었던 배열 이름 대괄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i번째 배열 원소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i 적으면은 나와. 그 배열 원소가 나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i 인덱스의 시작은 0부터야. 1이 아니야. 0부터야. 그 이유는 응? n번째로. 그치. n번째가 없지. 그래서 끝은 n-1이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은. 그래서 0부터 n-1까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때문에 은근히 자주 틀리거든?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보통 그 에러 코드가 out of range라고 뜨면은 이쪽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보통 out of range라고 하면은 아마 배열에서 이런 이걸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이 인덱스가 0에서 n-1 밖에 있는 거야. 왜 0부터 시작하는지는 다음에 알려줄게. 다음에 이제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줄게. 지금은 그냥 0부터 n-1까지만 있다는 것만 명심해줘. 그래서 실제 사용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래서 0번째에다가 1 넣고 1번째에다가 2 넣고 29번째에다가 4 넣고 A 30 같은 건 없어. 한번 뭐 적어봐. 저런 거 계속 따라주면 나올 게 아닌 거예요. 자, 다 해봤지? 예. 응.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드는 생각. 대괄호 안에 변수를 써도 되느냐?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 인덱스에다가 변수를 써도 될까 안 될까? 되지 않을까요? 된다 있고 성범인 된다. 혜린인? 안 된다. 네. 된다? 된다. 뭐야? 왜? 이것이 안 되나? 이것이 침묵의 나선 이론인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한 가지로 정하지 말고 어차피 뭐 이거 가지고 뭐 음료수 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응. 돼. 음료수 4개 있었어야 되는데. 왜요?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구문을 반드시 외워달라고 했던 거야. 지난번에 말했던 0부터 n-1까지 폴문 돌리는 거 있지? 그거를 그대로 배열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오. 자, 무슨 코드인지 이해가 되니? 네. 자, 와. 그러니까 i를 0부터 5까지 뺑뺑이 돌리는 폴문인데 여기다가 ai에다가 i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0에는 0이 들어가고 A1에는 1이 들어가고 A2에는 2가 들어가고 쭉쭉쭉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변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구문을 꼭 외워달라고 했던 거였어. 와, 어렵다. 그래서 거의 다 이 구문을 써가지고 그 어레이 전체를 관리하곤 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 어레이를 출력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포문이지. 이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적어봐. 오케이. 그래서 저 포문의 구문이 굉장히 되게 뭐랄까 자주 쓰여. 그러니까 그 AN에 해당하는 AN에 해당하는 배열을 반복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반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저 포문이야.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반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래서 일단 배열 전체에다가 어떤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거 일단 치고 시작하는 게 편해.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자 뭐 변수니까 초기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초기화할 때는 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 int a10에다가 n만 이렇게 적는 경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n 쓰고 나머지가 다 n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0으로 처리가 돼. 첫 번째 거에 n 넣었다는 첫 번째만 n만 넣었다는 거. 저기 0이에요. 다. A0이 N이에요. 응? 저 A0는 n이지. A0는 n이고 나머지는 다 0. 그래서 n에다가 0을 넣으면 전체가 0으로 초기화가 되지. 그래서 전체를 0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를 했을 때 printf를 하면은 나머지가 다 0으로 나오지. 저 맨 앞에 있는 A0 빼고는 다 0으로 나오지. 그지? 이렇게 되면 미니멀. 그런 거야. 한번 써볼래? 네. 한번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는데 int a10 해놓고 n에다가 이렇게 컴마 찍는 경우 있거든. 근데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거의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딱히 당황하지 말고 아까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거는 이런 문법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막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그냥 여기다가 아까 했던 거에다가 여기 쉼표 찍으면은 똑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A1, A2, A3 이렇게 콤마 찍어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하고 비슷하게 A1, A2, A3 한 다음에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0개를 채우면은 10개가 다 채워진 채로 초기화가 되는 거지. 별로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자, 다음 거는 조금 유용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근데 이런 구문도 있어. 요거는 여기다가 특별하게 여기다가 무슨 몇 개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고 단순히 뒤쪽에다가 A1, A2, A3만 적어주면 딱 사이즈 맞게 이렇게만 할당을 해줘. 그래서 저 때도 A1이 들어있는 방의 이름은 A0이에요. 그렇지.
아, 내가 A0, A1, A2로 쓸 거야.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 2, 3이라고 적으면은 1, 2, 3만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A4를 하려고 하면은, A3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날 거야. 한번 이건 적어봐. 자, 배열이 이렇게 나왔고, 배열 초기화는 이때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 챕터에 있을 배열과 포인터라는 거를 그냥 끌고 온 거거든. int A3에서 미안. 여기 그냥 A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주소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주소 같아요. 주소? 다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와? 아니. 안에 있는 거 다? 뭐 성범이는 주소라고 했는데 혜린이는? 뭔지 모르겠고. 성범아, 그러면 네가 주소라고 했잖아. 네. 그럼 주소라는 건 어떤 거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메모리 전체에 대한 주소야? 아니면 뭐야? 저 A만 하면은 A가 A 뒤에 뭐 숫자를 붙여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숫자를 불러왔던 거야. 자, 우선 int A3에서 그냥 A만 쓰면 뭐냐? 사실 A는 A0의 주소값이야. A0의 주소값이야. 그래서 그 성범이가 아까 말했던 것은 A0 주소값에다가 뭐 몇을 더하면은 A 몇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야. 예, 주소값을 가지고 나중에 그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때 그때 다시 얘기를 해줄게. 이 내용 일단은 A는 A0의 주소값인데 그럼 이제 좀 헷갈리기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알지? AND. 네. 이게 그 변수의 주소값을 불러오는 연산자거든. 내가 수업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AND가 이 변수의 주소값을 불러오는 건데 내가 지금 A 넣는 AND A0를 했을 때 실제로 yes가 나왔지. 그러니까 실제로 A0의 주소값이 맞아. A라고만 쓰면은. 근데 이제 뭐랄까 들어는 봤을 거야.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게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라는 것 좀 조금 얼핏 들었을 거야. 근데 그러면은 A는 주소값이니까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무언가잖아. 그럼 이건 포인터인가? 근데 이건 또 배열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한 번 선언된 변수의 주소값은 영원히 그 변수의 주소값이야. 물론 예외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 경우는 나중에 동적 할당이라는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 번 선언된 변수의 주소값은 영원한 그 변수의 주소값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A0의 주소값도 안 변하겠지. 그지? 그러면 A에 있는 값도 변하지 않지. 그래서 A가 분명히 A0의 주소값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변수로서의 기능은 못해. 안에다가 무슨 값을 다시 대입을 할 수가 없어. 변수로서의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지. 타일을 3.14, 1592 뭐 그렇게 그냥 대치해서 부르는 거하고 동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A를 포인터 상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특정 그 A0 값의 주소 값을 저장하고는 있는데 이 값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인터 상수라고 불러. 그래서 실제로 A는 뭐라고 적으면은 문법 에러가 떠. A는 3 뭐 이렇게 적으면 3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의 주소값을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떠. 그래서 얘는 상수라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짓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 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침묵은 따로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배열을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길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지? 이게 변수잖아. 네. 일종의 변수인데 이 변수를 다른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로 넘길 땐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int a 이렇게 괄호치고 2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적을 때는 int라고 적을 순 없잖아. 그지? int하고 int 배열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배열이라고 특별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콩콩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한 가지는 그 포인터형과 동일하게 이렇게 int 별 a라고 적는 거고 다른 하나는 int a 대괄호 이렇게 적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게 둘 다 이게 아래 거는 뭔지 알겠지? 네. 근데 위에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배열 이름이 포인터 상수기 때문이야. 주소. A0의 주소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방법 모두 그 함수를 쓰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 근데 이제 코드가 좀 길어가지고 폰트가 좀 작은데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메인 함수에다가 1, 2, 3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프린트하면 1, 2, 3 그대로 프린트가 되지. 근데 여기다가 펑션 1을 돌렸어. 펑션 1에다가 이 배열을 넣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스왑 펑션 따로 안 쓰고 그냥 여기 펑션 1에서 두 변수 값을 바꾸기만 했거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메인 함수에서 다시 프린트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함수 아니라 이 메인 함수에서. 근데 프린트 결과는 값이 바뀌어 있어. 마치 스왑 함수를 썼던 것처럼. 그리고 펑션 2를 돌렸을 때 내가 펑션 2에다가 a2의 값을 뿔뿔하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하라고 했더니 메인 함수께 뿔뿔이 되어 있어. 즉 이게 무슨 일이냐? a 자체가 주소값이잖아. 포인터 상수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다 call by address로 처리가 돼. 그래서 다른 함수에 있는 배열을 또 다른 그러니까 특정 함수에 있는 배열을 다른 함수가 그 배열을 받아서 그 배열에다가 어떤 조작을 가해주면은 그게 곧 호출한 그 함수에서 배열을 조작한 거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펑션 1이라는 데서 뭐 int a 10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걸 불렀어. 그리고 여기에서 func2라는 녀석을 a 매개 변수로 바꿨거든? 네. 받았거든? 그러면은 func2에 이제 뭐 매개 변수 뭐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그 a라는 이 배열 안에 뭐 a3 값을 뭐 3으로 바꿔라 라고 쓰면은 func1에 있는 a 이 매개 변수를 a 이 어레이를 직접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이 돼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도 바뀌어 있는 채로 있어. 좋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지. 양날의 검이지. 편리할 수 있지만 돌아갈 수가. 근데 아까는 포인터 상수에 어떤 숫자 집어넣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A 자체는 뭘 못 바꾼다는 소리야. A라는 이 포인터는. 무슨 소리야? 그럼 A 그러니까 대괄호 하고 0는 거에는 좀 숫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산 몇 번지는 포스텍이지. 네. 그지? 포스텍을 뭐 핵폭탄을 터트리든 뭐 그러지를 않는 이상은 주소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지. 하지만 포스텍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항상 바꿔치기 할 수가 있지. 그거하고 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A는 이 어레이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방대리는 위치요? 응. 근데 아까는 A가 A0의 주소를 의미한다고 한다. A0의 위치만 알면은 나머지 방의 주소도 알 수가 있어. 아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건데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도. 그러니까 A0의 주소값만 알면 다른 것들 주소값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 내가 오늘 길게 안 하려고 그 파트는 빼놓은 건데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네, 근데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도 A0에 있는 주소값을 알면은 A1의 주소값도 A2의 주소값도 A3의 주소값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있어. 있기 때문에 A0의 주소값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거야. 그리고 그 A0의 주소값을 우리가 A라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는 A는 그러니까 대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를 A0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A 저기에는 펑션 1에 A0는 A1의 값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돼요. A는 A에 A1의 값을 집어넣는 건 안 되지만 A0라고 해주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A와 A0는 달라. A는 A0의 주소값이야. A0 이거는 A0라는 변수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포인터 A로 해서 받아들여요. 어떤 거? 이거? 네. 저기서 A가 의미하는 것은 주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A0 쓴 것도 저 변수가 아니고 변수의 주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어제 엄청 고민을 했거든. 오늘 이 파트 나가줘? 궁금하면 내가 나가줄 수 있어. 애들 어제에 의해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내가 이거는 정규 수업으로 알려줘야 하는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게 좀 그 매개 변수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은 포인터라는 거를 일단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과 포인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알아둬야 할 것은 요거 세 가지 정도가 되겠어. 자, 우선 A라는 것과 A0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네. 그래서 A는 A0의 주소값. 그렇죠. A의 본질은 A0의 주소값. 그 다음에 A0는 변수. 그렇죠. 일단 이 본질이 다르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A0의 주소값을 알면은 A1, A2, A3 쭉쭉쭉쭉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하려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 그 배열을 매개 변수로 넘길 때는 이 A0의 주소값, 즉 A만 넘겨도 충분하다 라는 거. 네? 함수를 넘길 때 매개 변수가 저거만 바로 인트에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써줄 필요 없이 A 하나만 적어도 저거 A 0, 1, 2, 3 다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원이 지금 세 번째 거 다시. 세 번째 거 다시. 자, 세 번째 거는 A0의 위치, A1의 위치, A2의 위치, A3의 위치를 A0의 위치만 알면 알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분명히. 그지? 그러면은 A0의 위치 하나로 모든 변수의 위치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적어도 그 배열 내에 있는 모든 변수의 위치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즉 그럼 A0의 위치만 알면은 다른 변수에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러면 A0의 주소값이 A 전체 배열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지. 그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 주소값을 그러면은 A라고 쓰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러면은 얘가 본질이 주소값, 포인터 상수라고 했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은 이 주소값을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보내도 되지. 그러니까 수합 함수에서 주소값을 받았었지. 수합 함수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똑같은 문법으로 A라는 이 주소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도 무방하지. 똑같은 주소값이니까 어차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쓴 A가 처음부터 배열이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쓰면 돼. 평화롭게. 이렇게 써도 되는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겠다.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면은 1시간이 더 늘어나. 수업 시간이 1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엄청 고민했거든.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닌 것 같아서 뺐어.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기회가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해. 내가 어떻게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됐지. 네. 그럼 이거 한번 코드 작성해봐.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짜보니까 이제 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컬 바이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컬 바이 어드레스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배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편리할 수는 있지만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 달라고 했어.
그러면 다음은 정렬, 소팅이야. 아마 배열 관련해서 가장 시험 문제 내기가 쉬운 게 아마 이 소팅이 아닐까 싶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소팅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도서관 한 번쯤 가봤다고 한다면은 표준 국어 대사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한 번씩은 봤을 거야. 거의 살인무기급으로 두툼하고 무겁고 그런 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한 20분 안으로는 찾지 거의. 뭐 빠르면은 10분이나 뭐 5분 안에도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원하는 단어를 꽤 빨리 찾지. 생각보다는 저렇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럴 수 있는 것은 단어가 순서대로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아다차카타파 이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지? 배열도 마찬가지로 배열 안에 있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빠른 처리를 위해서 정렬 작업을 자주 해. 그래서 배열을 빠르게 정리 정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컴퓨터 돌리는 정렬을 한 번 돌리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거고, 정렬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쭉 하는 게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 많이 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몇 개 있어. 그런 처리들이 몇 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렬 작업을 자주 하는 편이야. 그래서 배열에서 이 정렬이라는 것은 참고로 정렬이라는 것은 참고로 지난번에 배웠던 재귀함수처럼 얘는 문법이 아니라 테크니컬한 프로그래밍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알고리즘에 가까워. 알고리즘에 가까워. 배열에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포항공대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 CSED 101에서 배우는 소프트, 그러니까 정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버블 소트, 요 세 가지를 크게 다뤄. 그리고 나머지 소트에 일단은 요 세 개를 다루는데 요 세 개에 대해서 그럼 한번 보자. 첫 번째 셀렉션 소트는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가지고 가져오는 알고리즘이야. 말로만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 자, 5, 17, 1, 86, 3이라고 되어 있는 배열이 있어. 여기 중에서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아직 정렬되지 않았지. 네. 그지? 그러면 정렬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다? 1. 그러면 1을 가장 앞쪽으로 끌고 와. 그리고 1이 있던 자리를 5가 다시 메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함수? 수압 함수. 수압 함수로 자리를 뒤바꿔. 알겠지? 그러면 1은 정렬이 됐어. 이제 17, 5, 86, 3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뭐? 3. 그럼 3하고 앞에 있는 17의 자리를 바꾸는 거. 수압. 자, 5, 86, 17 중에서는 5. 86, 17 중에서는 끝. 요게 셀렉션 소트.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코드로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돼. 와. 그래서 되게 많지? 되게 많은데 위쪽은 그냥 수압 함수야. 그래서 수압 함수 많이 봤으니까 수압 함수 빼고 보여줄게. 그래도 많지? 메인 함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많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은 맨 처음에 i는 0, i가 4보다 작다, i 뿔뿔. 근데 위쪽에 있는 건 5개인데 난 4번만 돌리라고 했어. 이거만 돌리면 돼. 내용은 그치, 맨 마지막 거는 맨 마지막 거 한 번 돌리면은 맨 마지막 거 어차피 볼 필요도 없이 정렬이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빼고 네 바퀴만 돌리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정렬을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쉽게 말하면 요 빨간 상자를 어디다가 배치시킬 거냐? 그거를 일단 위쪽에서 세팅을 해.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민이라는 이 변수를 하나 둬서 첫 번째 빨간 상자가 일단 가장 작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을 돌려. 그래서 for문을 뒤로 가면서 내가 지금 최소값이라고 갖고 있는 값보다 지금 만난 값이 더 작으면은 그 녀석을 민값으로 잡는다 라고 해서 끝까지 돌려. 그러면은 이제 최소값 탐색이 완료가 됐지?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잡았어. 셀렉트가 된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 앞에 있는 값과 스왑을 시켜. 그치? 그렇게 하고 여기 파트는 이제 교환 결과를 출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코드인 거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교환 결과를 출력해가지고 요 4바퀴를 돌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코드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요래. 그래서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지? 네. 1을 맨 앞으로 끌어오고 일단 그 다음에 3을 끌어오고 5는 그대로 있고 17을 끌어오고 그래서 완료가 됐으니까 이걸로 출력. 그치? 그대로 돼 있지? 뭐냐? 근데 아까 그거 4개만 했어요. 4개. 자, 최대 4번이잖아. 자, 여기 한번 정렬하고, 여기 한번 정렬하고, 아까 저쪽에 마지막은 요거 한번 정렬하고, 요거 한번 정렬하면 얘는 자동 정렬이지. 그러니까 4바퀴만 돌려도 되지. 자, 이게 셀렉션 소트야. 한번 짜봐. 왜? 이거 시켜먹었다 싶어가지고. 자, 그럼 다 해봤지? 잘 나오지? 그러니까 셀렉션 소트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 좀 이런 식으로 코드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뭐 알아둬야겠지만. 자, 인서션 소트. 인서션 소트는 말 그대로 끼워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 정렬된 부분 속에 맞는 위치에다가 끼워 넣는 방법이야. 아까 거는 선택을 해서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일단 가져와 보고 끼워 넣는 방식이야. 예제로 보여줄게. 자, 우선 앞에 하나는 일단 맞다고 쳐. 정렬이 됐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불러올 거야. 그래서 17을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뭐 5 바로 뒤겠지? 그리고 이제 5, 17은 정렬이 됐어. 1을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1을 맨 앞에다가 인서트를 해. 86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맨 뒤에다가 그냥 인서트를 하고 마지막 3을 가져올 거면 1과 5 사이에다가 인서트를 하면은 되겠지. 이게 인서션 소트. 그래서 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인서션 소트를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일단은 아까처럼 인서트를 할 멤버를 정하는데, 이번에는 5를 마지막으로 하되 시작이 1이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맨 앞은 일단 정렬이 되어 있다고 치고 두 번째 거부터 들어가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1부터 시작한 거고, 그럼 이제 비교 대상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J를 I-1부터 시작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I-1이 어디야? 한 요쯤에서 J가 지금 3인 상태지. 3인 상태지. 그지? J가 3인 상태고 J-1은 여기지. 그지?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해. 17하고 86을 비교를 해보고 17이 작으면은 앞으로 당기고 얘는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해.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또 비교를 해. 또 비교를 해. 근데 이제는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앞에 것보다 크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브레이크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if break라고 돼 있는데, 이 브레이크는 if를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if뿐만 아니라 form은 자체를 나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정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싶으면은 스왑을 해가지고 앞에 거고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번에 여기다가 끌고 오는 식이었는데, 사실은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은 86과 3을 바꾸고 3과 17을 바꾸고 3과 15를 바꿔서 3을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하고, 이건 중간 과정 출력하는 거고, 이건 결과 출력하는 거야.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들어간 포문의 개수가 어떻게 돼? 포문의 개수는 2개요. 그치, 2개지. 네. 그것도 이중 포문. 네. 그러니까 얘도 아까 이 셀렉션 소트도 이중 포문 돌렸었지. 네. 얘도 이중 포문이지. 보통 이중 포문이면 이 타임 스케일이 이거 프로그래밍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n 제곱에 비례해. 왜냐? 횟수가 거의 n 제곱 곱하기 뭐 상수 대충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n 제곱 플러스 2n 뭐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제일 영향력이 있는 n 제곱이 전체적인 시간을 결정을 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간이 n 제곱에 비례한다. 아까 셀렉션 소트도 그렇고 지금 이 인서션 소트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 자, 한번 써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자, 5, 17, 1, 86, 3 그리고 그러면 아까 5, 17, 1, 8, 16, 3이었는데 17을 그대로 있고 1을 끌고 오면은 1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있는 86을 끌고 오려고 했더니 그 위치 그대로고 3을 이제 끌고 오니까 5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끌고 오게 되고 그래서 정렬이 끝났다. 얘는 끝까지 해야 돼. 다만 시작을 두 번째부터. 자,
이거 한번 작성해봐.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 소트 방법인 버블 소트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게. 버블 소트라는 것은 뒤에서부터 가장 작은 값을 앞으로 끌어오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아까 인서션 소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인서션 소트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얘기고, 여기서 버블 소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부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반대로. 인서션 소트하고 셀렉션 소트와 방향이 반대야.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앞으로 끌어오는 방법이야. 물론 앞에서부터 가장 큰 값을 뒤로 끌어오는 방법으로 해도 그것도 버블 소트긴 해. 근데 뭐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버블 소트는 뒤에서부터 가장 작은 값을 앞으로 끌어오는 소팅 방법을 버블 소트라고 해.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부터 계속했던 예제를 한번 봅시다. 뒤쪽에 3과 86이 있어. 맨 끝부터 돌린다고 했지. 3과 86 중에 어떤 게 작아? 3이 작지? 그럼 바꿔. 1과 3 중에 어떤 게 작아? 1. 17과 1 중에서 어떤 게 작아? 1. 5와 1 중에서 1. 그러면 맨 뒤에서부터 가장 작은 값 하나 끌고 왔지? 자, 그 다음에 3과 86 중에선 17과 3 중에선 그럼 바꾸고 5와 3 중에선 3. 그럼 3 정리됐고 17과 86 중에 17. 5와 17 중에 5. 그럼 5 정리됐고 17과 86 중에 그래서 정렬이 끝났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했던 인서션 소트를 그 코딩으로 구현하는 방법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인서션 소트는 정렬되지 않은 곳에 가장 첫 번째 것을 일단 끌고 와서 앞으로 보내는 방법인 거고,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있는 뭐가 됐든 맨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바꿔보고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거 헷갈리지 말아줘. 버블 소트는 연습 문제에서 스스로 짜보세요. 스스로 짜보세요. 예제 2개 줬으니까 그리고 버블 소트가 제일 구현하기가 쉬워. 셀렉션 소트나 인서션 소트에 비해서. 쉬운 편이야. 인서션 소트가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 버블 소트는 뭐 저거 그냥 그대로 구현하면 되니까. 물론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힘들다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어찌됐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왜 버블 소트냐? 이름이 물거품이 뒤에서부터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물거품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버블 소트라고 부른다고 하대. 뭐 그렇대. 자, 그럼 소팅 방법은 이것밖에 없느냐? 뭐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앞쪽에 인서션 소트,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아까 배웠던 거 있지? 그 외에도 쉘 소트, 머지 소트, 힙 소트, 퀵 소트, 퀵 3 소트, 소팅 방법은 다양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알고리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포스켓이나 아니면 이거 관련된 이산수학 강의에서 아마 가르칠 텐데 그런 수업 들으면은 이런 다른 자세한 소트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소팅에 대한 좋은 영상 자료인데 이건 수업 끝나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가 어제 안 지웠네. 자, 배열이라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묶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라는 점. 그래서 마치 개총 때 가져오는 소주박스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가 된다는 것. 배열의 선언 방법은 배열의 자료형에다가 띄고 이름, 멤버의 개수. 배열의 i번째 배열 원소는 배열 이름 가로치고 i. 단 i는 0부터 n-1까지 범위라는 거. n은 없다. 초기화 방법은 여기다가 n만 적으면은 n 0000으로 된다고 했지. 그래서 모든 자료를 0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 그냥 괄호 n 제로만 적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여기다가 n 쉼표 적어도 뭐 쉼표 적은 거나 안 적은 거나 똑같다는 거.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A1, A2, A3라고 쓰면은 앞쪽에다가 A1, A2, A3만 적어주고 뒤쪽 다 0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nt A 괄호치고 A1, A2, A3라고 적으면은 요거 3개 개수만큼 자동으로 생성해서 자동으로 개수만큼 맞춰서 할당을 해준다는 거. 자, 그리고 뭐였지?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배열 멤버의 주소값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요 주소값은 상수기 때문에 이를 포인터 상수라고 부른다는 점. 그리고 요 배열을 내가 매개 변수로 쓰고 싶으면은 포인터 형태로, 그러니까 주소값을 받는 형태로 매개 변수 형을 잡거나 아니면 int 대괄호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걸 매개 변수로 할 경우에는 콜바이 어드레스라는 점.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 처리할 때는 다른 함수에서 그 배열을 직접 다루는 건 편하지만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정렬은 크게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버블 소트가 있는데 셀렉션 소트는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가지고 정렬된 부분에다가 하나씩 옮겨오는 소팅 방법이라고 했고, 인서션 소트는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거를 정렬된 부분 속으로 맞는 위치에다 끼워 넣는 거라고 했었지. 인서션 소트는. 마지막 버블 소트는 맨 뒤에서부터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는 하나뿐이야.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버블 소트 각각의 방법으로 배열을 정렬하는 메인 펑션에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려고 했어. 배열을 받아서 그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정렬이 되는 거야. 이런 함수를 만들라는 게 오늘 연습 문제야. 자, 오늘 렉처는 여기서 끝. 네, 나가겠습니다.